친형 강제 입원과 여배우 스캔들로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지사가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도지사 당선 이후 처음으로 경찰 출석을 했는데 먼저 발언을 함께 들어보고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지사 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 수사에 좀 불만 있으시다는 그동안 입장 밝히셨잖아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출석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전 변호사께서는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목할 만한 발언이 사필 규정이랑 세옹지마라는 말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경찰이 좀 오버를 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 지사는 그 전에도 출석하기 전에도 SNS에다가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느냐 그러면서 국민법정에 맡기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을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언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예. 1심, 2심, 3심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는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이 지사로서도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혐의가 수많은 혐의들이 있는데 예.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도지사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오늘 출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경기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얘기도 했었는데 예.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경기도민에 대한 호소인 동시에 이걸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정부의 어떤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 문제랑 연결을 시킴으로써 뭔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가 함의가 돼 있었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부정하는 그런 방향을 여전히 견지를 했는데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가 고발당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 강제 입원이 있고 또 성남 FC 기업들로 하여금 후원하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3자 뇌물 공여 내용인데 근데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추가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 증거를 경찰에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사실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얼마 전에 셀프 검증도 받았어요. 일단은. 예. 그다음에 김부선 씨 측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은 예. 그냥 계속 부인을 하면은 될 문제 같아 보여요. 그다음에 형 강제 입원이 있는데 이 지사 측에서는 관련법상 자치단체장은 위험한 인물을 이렇게 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형이 과거에 2012년에 상해죄와 관련해가지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서를 받은 거를 공개를 했는데 예. 거기 보면은 이 형에 대해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가지고는 경찰에서 자택이라든지 신체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이 그때 이유로 들었던 것이 이 지사가 형을 입원시킬 때 정신전문의 대면 진료라든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전문의 평가, 그다음에 정신병 약물 치료 경력
전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는 경찰이 얼마나 기초조사를 확실히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경찰이 당시 구비 서류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췄다면은 여기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부당 개입은 있었는지에 관해 관련자 진술을 얼마나 확보했었는지가 관건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시간이 지난 일이라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이 기초조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경찰 측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주장이 오갈까요? 사실 김부선 씨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부인하는 걸로 밀고 나가면 크게 공방을 벌일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문제는 예. 이제 형 강제 입원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경찰이 빠짐없이 이렇게 증거 자료를 확보를 했다면은 어떤 법리적인 부분, 여기서 이 지사의 개입이 없다는 부분을 가지고는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만약에 그 경찰이 준비한 그 증거 서류에 뭔가 미비점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성남 FC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후원을 하게 했다는 부분인데 이게 제3자 뇌물 공여거든요. 근데 제3자 뇌물 공여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법리상으로 구성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난 일이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경찰이 물증을 확보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네. 이 지사 혐의는 많은데 뭐 그렇게 희망을 뭐 이제 너무 놓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인지 일단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만 봐도 양측 모두 굉장히 구성원에 어떤 좀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이제 변호사 출신들을 투입을 했다고 예, 예. 하고 변호사 출신들이 이제 경찰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재사 측에서는 국내에 알아줄 만한 그런 대형 펌을 이제 선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사 측이 아마 이 대형 펌을 선입할 때는 그 이전에 계속 말이 오고 갔을 텐데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김부선 씨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뭔가 이렇게 전략이라든지 언론 면에서 언론 플레이 면에서 이 지사가 말리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지사 측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전, 그다음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내가 화력을 퍼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전에 있어서도 이 지사 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논평을 내기 시작한 거는 강용석 변호사 구속될 때 그 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혐의가 꽤 많은 만큼 조사는 밤 늦게나 새벽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새벽에 이제 끝나고 나올 거예요. 이게 조사가 끝나도 내가 이렇게 진술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다 검토를 하면서 네네. 뭔가 빠진 내용은 있는지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거든요. 예, 예. 지금 경찰 단계 끝나고 또 이제 검찰로 가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은 이게 원샷으로 안 끝나고 한 번 더 소환이 이루어지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지 유출 사건 그중에서도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다뤄봤던 부분인데 조사 중에 좀 새로 나온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은 과목마다 최우수상이라는 게 있고 우수상이라는 게 있는데 예. 최우수상은 그 과목 전교에서 1등부터 3등까지 한 친구들한테 주고 우수상은 이제 상위 4% 이상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학년 1학기 성적은 둘 다 1등이었고 네. 그 전에는 뭐 한 사람 5등, 한 사람 2등이었고 그 전에는 121등, 59등이었어요. 그러니까 121등, 59등이었다가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이렇게 확 올랐는데 그렇게 올랐을 때 이제 성적 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니는 5개, 동생은 7개 교과목에서 뭐 최우수상, 우수상을 이렇게 전부 수상을 했다는 건데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상한 교과목 중에 뭐 암기 과목이나 예체능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운 국영수 과목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영수에서 잘 봤으니까 또 성적을 이렇게 올릴 수 있었겠죠. 예, 예. 단위수가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혹시 뭔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국영수 주요 과목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숙명여고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 규정에서 좀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이 학부모들이 개정 규정을 보면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개정 규정은 뭐냐면은 네. 자녀가 재학 중인 교원 평가 관련 업무 배제, 자녀가 재학 중인 교원 성적 관련 업무 배제, 평가 문제 인쇄 기간, 인쇄실 통제 구역 설정. 예. 이제부터 당연히 했어야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과거에도. 근데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부정 의혹을 빨리 이렇게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성적을 원래대로 원상복구 예, 해달라는 예, 거거든요. 예. 그 재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 의혹이 드러나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뭐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학생들이 대학교 다 가고 나서 이거를 환원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때부터 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화가 치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 학부모들이 그렇게 분노가 치미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게 뭐냐면은 그 휴대폰에서 예, 예. 뭐 과학이라든지 미적분, 그다음에 문학, 시험지 지문이 나왔다 그러죠. 예. 그거 말고도 이 두 학생이 주관식 평가 문제를 둘이 똑같이 정정전에 오답을 썼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도 함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걸릴 수 있는 함정이 있거든요. 그런 거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제가 봤더니 그게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함정이나 뭐라 그렇게 얘기할 예, 게 예. 전혀 없는 부분이었는데 엉뚱하게 정말 정정전 오답을 써가지고는 예. 이게 정말 맞는 거 아니냐 지금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조사 중에서 작년의 일도 밝혀졌지만 그동안은 올해에만 좀 집중돼서 논의가 의혹이 좀 다뤄졌었는데 뭐 일단은 작년에 대한 의혹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죄의 경중을 좀 다시 따져보고 처벌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 의혹은 또 새로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저번 사건 관련자들이랑 똑같으면은 그냥 형이 가중되겠지만은 관련자가 다르면은 처벌의 인적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뭐 쌍둥이 주말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학부모들은 지금 애가 타는 상황인데 아이가 빨리 대학에 가야 되는데 수사가 너무 지금 이게 거북이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는 네.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돼서 뭐 짚어야 할 부분은 잘 짚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주제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선 영상에서 이제 의사협회장이 시위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진 법정 구속에 반발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애초에 이 의료진이 법정 구속된 이유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5월에 한 8살 어린이가 이제 병원에 가서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그 병원에서는 단순한 소화 장애나 변비 정도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3명의 의사가 이 어린이를 진료를 했다 그래요. 근데 계속 배가 아프니까 병원을 옮겼고 진단 결과 횡격막 탈장이라고 나왔고 이 어린이는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졌어요. 예. 이 사건으로 당시 오진을 했던 3명 의료진이 그러니까 금고 1년을 받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되니까는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고 지금 이분의 얘기는 왜 의사를 법정 구속을 하냐 이게 석방하라 지금 그 내용인데 네네.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는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뭐 살인이나 강간 같은 고의성이 명백한 범죄와는 다르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내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를 사망하게 하고 상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동승자로 누구를 태우고 집에다 태워다 주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요. 나의 선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이 친구를 다치게 했으면은 나는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을 이렇게 간과하고 이거를 무슨 이분법적으로 선한 의도, 고의성이 명백한 범죄 이렇게 나누는 거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의료 분쟁 상담 자체가 작년에만 5만 건이 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현재 법규에서는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나요? 의료 사고가 일어났으면 먼저 소송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그 의료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일반인이 의사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의료 분쟁 조정 절차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11년에 생겼는데 이게 근데 이 조정 절차 개시되는 거에서 조정 절차 개시되는 거에 대해서 병원 측이 동의를 안 하면은 개시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신해철 씨 사망 사건 이후에 예. 법이 개정되면서 뭐 중한 뭐 사망이라든지 중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병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의료 분쟁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으로 가면은 뭐 시간이라든지 그 입증의 난이도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의사라든지 뭐 전문의, 뭐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는 이걸 분쟁을 좀 신속하게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이런 자동 개시 의료 분쟁 절차가 이용이 된 이후로는 이 조정 절차 성립률이 80% 이상이라는 그런 통계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네티즌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볼 텐데 네티즌들은 대다수가 의료 사고 여부를 좀 제대로 판단하려면 법정에서 다루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티즌들의 의견도 달라가 네티즌들의 의견은 주로 그런 의견인데 또 이제 의협이라든지 의사들의 의견은 그게 아니다. 이걸 네.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의료인들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면허 취소 이런 것들이 너무 솜방망이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그 입증의 난이도를 어떻게 개선을 시켜줄 것인고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를 얘기해야지 왜 갑자기 의료인을 처벌하냐고 시위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은 그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의료 행위도 신성 불가침의 영역도 아니고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아니고 만약에 본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의협에서 나서서 참고 자료를 내던지 해가지고 재판부를 설득해서 예측이 불가능했다. 정말 주의 의무를 다해도 예. 일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되고 예. 어떤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책임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시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네. 파업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라면은 환자들을 볼모로 해가지고는 파업 같은 거를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예, 뭐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네. 일단은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